자, 이 기사가 눈에 보이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국에 1대1 무승부를 거둔 태국이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냈다라는 사실에 태국의 자국민 재벌이 바로 축구협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재벌축구협회 회장이 4천만 원 특별 보너스를 쌌다. 야,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는 충격의 무승부였으나 태국 축구 대표팀은 잔치 분위기다. 이거 참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쭉 내려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네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는 충격의 무승부였으나 태국 축구 대표팀은 잔치 분위기다. 한국과 무승부를 기록한 태국은 마치 승리한 분위기에 젖었다. 태국 선수들은 거액의 보너스까지 챙기고 말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매체들은요, 자국 대표팀이 무려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라는 결과를 내자 한국을 상대로 승점을 획득했다. 전투 코끼리 태국 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비겼다.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며 사실 한국은 22위, 태국은 101위. 이거 진짜 굴욕적인 경기 결과거든요. 지금 뭐 몇몇 분들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잘했다, 하나로 잘 뭉쳤다,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건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대표팀이 제대로 뭉치지 못했다라는 건 이번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2위인 이 한국이 101위인 태국과 비겼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뭐 공격수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등 막강했는데 수비진이 약했다? 틀렸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승점이라도 더 차이가 났어야 되죠. 하지만 1대1이다라는 건 공격진에도 수비진에도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 선수들의 이 엄청난 경기 결과에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게 된 거죠. 한국전에서 이기면 약 1억 5천만 원, 비기면 3,680만 원 정도를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요, 사실 평균 연봉으로 따져봤을 때 6년치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걸어놨는데, 야, 이 정도로 지금 태국에선 난리가 난 겁니다. 오죽했으면 태국의 총리는요, 한국 원정에서 얻은 승점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성과이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선수단에게 감사를 전한다. 몸 조심히 태국으로 돌아와 26일 다시 멋진 승부를 펼치자. 맞습니다. 태국전이 끝난 게 아니죠.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26일에도 이렇게 굴욕적인 결과를 맞이한다면 국가대표팀에 과연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이 기사 황당한 내용이 하나 보여요. 이강인 보이콧 하겠다던 아버지 강인이 드리블 보더니 다시 강인맘 됐습니다. 사실일까요? 이강인 선수가 정말 잘했다면 득점으로 이어졌거나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철저하게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팀을 흔들었던 탁구게이트의 여파는 더 이상 없었다. 팬들은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낸 이강인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고 다시 이전처럼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볐으며 이강인 보이콧을 외치던 일부 팬들의 마음도 누그러졌다라고 하는데 누그러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올린 영상만 봐도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와 황선홍 감독과 나아가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거세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언론 플레이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축구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똘똘 뭉쳐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탁구게이트와 카드게이트까지 터지고 있으니 이거 뭐 다급한 대로 봉합한다고 해서 제대로 됐을까 싶긴 합니다. 기사를 보면 최근 아시아 A매치 1승 1패 한국 축구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됐냐. 지금 최대 월클 선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자, 이런 많은 월클 선수들이 역대급으로 배출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축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 나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졸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탁구 게이트로 실망한 팬들은 최정예로 팀을 꾸리고도 태국과 비겨버린 대표팀에게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구 팬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손흥민 등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선수들도 늘고 있지만 문제는 국제 경기의 성적이 계속하여 하락세란 얘기입니다. 왜 하락세겠습니까?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축구는 아시아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다. 한때 맹주로 꼽혔던 한국이 최근 아시아 국가와 벌인 A매치 성적을 보면 바레인의 3대1 승리, 요르단과 2대2 무승부, 말레이시아와 3대3 무승부, 사우디아라비아와 1대1 무승부, 호주와 1대1 무승부, 요르단과 0대2 패배, 태국과 1대1 무승부, 1승밖에 하지 못했고요. 전부 다 5무 1패로 초라합니다. 그 중에 1패가 최악의 요르단전이었죠. 바로 탁구 게이트 사태가 아닐까. 제가 말했던 내용이 기사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저 혼자만의 언론 플레이, 제가 뭐라고, 그리고 음모론 아닙니다. 언론 기사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축구팬들은 역대 최강으로 꼽히는 황금 세대로도 이런 성적을 내는 이유가 내부 분열이라고 꼽았다. 나아가 대한축구협회의 부실한 대표팀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태국전에서 일부 팬들은 정몽규 축협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한 축구팬은 우리나라 축구 A매치를 숱하게 봐왔지만 요즘처럼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런 졸전을 하는 건 처음 본다. 각자 소속팀에서는 펄펄 나는 선수들인데 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불협화음을 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성적을 냈고 이강인 선수는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팩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캡틴 손이 그렇게 탁구를 치던 이강인 선수와 탁구팬 3인을 불러세워서 호통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 이번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정말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정몽규 아웃을 외쳤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들렸지만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상한 사과문 발표와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 경기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비겼기에 망정이지 패배하기라도 했다. 와, 여론 급물살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팬들의 응원 속에 태국 원정길을 대표팀이 떠나게 됐습니다. 과연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손흥민 선수라는 외침과 또 이강인 선수의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엔 이길 수 있을까? 황선홍호 선물 보따리를 안고 태국에 출국했다. 자, 이강인 선수 명품 시계 차고 환하게 웃으며 입국했던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는요 팬들의 선물이 한 보따리입니다. 계란 투척은커녕 쓴소리 한마디 하는 축구 팬들도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많은 분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까지 자숙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요즘 10대에서 30대의 젊은 MZ세대들의 개념은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 역시 큰 축하를 받았어요. 손흥민 사랑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온 이강인 선수의 어린 팬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모르겠습니다. 세대 간의 정말 차이인 걸까요? 결국 제대로 봉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뛰니 이런 성적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는 선물까지 받으며 이때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40%에 육박하는 분들이 그렇게 큰 비판을 쏟아냈지만 실상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선물 세례가 오히려 쏟아지고 있었다. 자, 결국 어떻죠? 원팀에도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던 태국과의 무승부,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손흥민, 대표팀 은퇴, 머리 받고 열심히 달리겠다, 열렬한 응원 속에 태국을 출국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경기 성적이 손흥민 선수의 한 골 말고는 별다를 게 볼 게 없었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PL 공식 계정에서 이 엄청난 손흥민 선수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찰칵 세레머니 사진까지 이렇게 게시를 한 거죠. 바로 PL은 어딥니까?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 계정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올렸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손흥민의 월드컵 예선이라면서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손흥민 선수는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인정받을 만큼의 월클 선수였음을 이번 태국전에서도 또 한 번 증명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와의 행보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원정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현지에서는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압도적인 장악력에도 상황 해결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내려보니까 프랑스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태국전에서의 모습은 벤치에서 시작하여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왔고 우측면에서 공을 잡아 좌측면까지 열심히 뛰며 기회를 노렸지만 이강인의 지속적인 날카로운 크로스임에도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는요,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후반 17분 정우영과 교체했다. 이강인은 압도적인 장악력에서도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 혹평받은 거 아닙니까? 혹평받은 거예요. 결국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 차이점이 저는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태국전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손흥민 선수와의 트러블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기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천수 선수가 목소리를 냈어요. 이건 아니다. 분노 폭발한 이유. 알고 보니 이천수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천수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을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다. 이강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런 사과 방식은 잘못되었다. 보면서 울컥하더라. 다른 선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하거나 모두가 같이 사과했어야 한다. 훈련 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천수 선수 입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훈련하는 동료들을 배경으로 두고 이강인이 홀로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이강인에게 수치를 안겼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축구협회엔 협회가 선수 뒤로 숨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사과해야 한다라는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굴욕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이천수 선수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전남 드래곤즈에서 자신이 경기를 뛰던 당시 불미스러운 일, 심판과의 트러블이 있었죠. 자신이 받았던 징계가 있었습니다. 부심에게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6경기 출장 정지 조치와 바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요. 글쎄요, 이강인 선수는 왜 이런 조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웠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어떠한 징계 조치 없이 퉁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모습 필요 없으니까 징계가 있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강인 선수를 대신해서 사실 더 다양한 선수들이 함께 거론이 됐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승우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우 선수 수원FC 선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만큼 폼이 올라왔고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게 바로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승우 선수 국가대표가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멋진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강인 선수가 차출이 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꼭 이강인 선수를 불러왔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수치스러웠다, 불쌍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일까요? 글쎄요, 이강인 선수는 이미 다 회복이 됐습니다. 선물 받으면서 많은 팬들에게 연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여전히 좋지 못하고 여전히 징계가 없으며 제 영상만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강인 선수와 관련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가짜 뉴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몇몇 가지 영상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할 바에는 태국 선수에게 준다. 자, 이런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태국 무승부 뜻밖의 진범 밝혀지자 손흥민 완장 찍고 대표팀 은퇴 발. 이런 말이 지금 썸네일로 돼서 몇 시간 만에 수십만의 조회수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대표가 태국 출국 전 충격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이강인 부모의 행동이 화제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 또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요. 정당한 비판이 나오지 못하고 무지성적인 옹호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면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무지성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성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 내용들 매우 궁금합니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태국전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마 축구 본방사수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저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이 본방송을 봤던 것 같습니다. 태국전 1대1 무승부, 손흥민, 이강인 갈등 완벽 봉합. 뭐 기사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죠? 어제 태국전 정말 그렇게 멋진 승부였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이렇게 서로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이 쫙 공개가 됐는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대1 무승부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한 이 1점을 제외하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 뭐 활약했다라고 말할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태국전 정말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손흥민 선제골에 황선홍호 정말 멋진 승부를 장담했지만 이 태국하고 한국하고의 피파 랭킹 차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거든요. 아마 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승부를 했건 아니면 태국과 다른 나라가 승부를 했건 1대1 무승부? 나오기 정말 어려운 점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선제골을 딱 넣으면서 손흥민의 슛이 먹혔다. 손흥민의 선제골에 이 지키지 못한 한국이 경기 막판 계속된 공격에서 결승골을 기록하기는커녕 아쉽게 홈 경기를 무승부로 마감했다. 심지어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 엄청난 굴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죠? 축구대표팀 추문을 잠재울 승리를 노렸지만 고질병을 노출하면서 태국과 무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었을 때 이제 골잔치 시작이구나. 최소 2대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글쎄요. 졸전을 면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가 골 결정력 부족과 상대 역습에 취약한
고질병을 노출하며 관중성을 가득 메운 6만 5천여 명의 팬들의 응원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심지어 홈경기입니다. 홈경기에서 패배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패배는 면했습니다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저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뛰어서 전반전에 한 골을 기록했는데 이게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혼자 만들어냈다시피 한 전반전 골 외에는 정말 졸전 수준에 그치지 밖에 못했다. 결국 어떻습니까? 손흥민, 이강인 자신들이 볼 땐 정말 엄청난 월드 클래스 스타들이 함께 뛰게 된 한국 팀이었는데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태국 입장에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거의 뭐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에서 무승부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경기에서 승점이 높아서 뭐 조 1위를 기록하곤 있지만 이거 사실 굴욕이지 않습니까? 많은 축구 팬들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그 와중에도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남다른 팬심, 손흥민은 춥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힘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이시죠? C조 3차전 태국을 홈으로 불러 졸전 끝에 무승부로 마감했다. 졸전입니다. 졸전. 자, 그러다 보니 후반전 초반 부분에 태국의 동점골을 허용하게 됐고요. 결국 역전으로 이끌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럼에도 전반전 유일하게 골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된다.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점 이후 어려운 경기를 했다.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승리를 못 가져간 것이 너무나 아쉽고 개선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게이트가 터진 것도 결국 승리를 위해서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보기보다 욕심이 정말 많다. 경기를 하면 항상 승리하고 싶다. 그러니 한 골을 기록했음에도 결국 무승부로 끝나고만 경기에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까지 집어 던질 만큼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 축구 내외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팬들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전달했습니다. 팬들께 너무 감사하다. 춥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결과가 많이 아쉽지만 팬분들 덕분에 위로가 되고 더 잘 해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든다.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매 경기 쉬운 경기가 없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찾았다. 감독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 시간이 짧았지만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2차 예선전이 또 있죠. 태국과의 2연전. 이제 곧 며칠 뒤에 또 진행이 됩니다. 만약 그때도 이런 졸전을 펼친다면 정말 많은 비판들이 더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화합의 골 손흥민 대표팀 은퇴 고민한 사실에 대해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화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날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득점포를 또 해냈고요. 지난달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이 최악의 사태가 좀 화합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어느 때보다 사력을 다한 그가 선제골뿐만이 아니라 후반 교체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시너지를 내며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겐 미래에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뛰는 선수와 뛰지 않은 선수 모두 하나가 되려고 했다. 이강인과의 호흡에 대해서 워낙 잘하고 재능이 많은 선수다. 강인이가 교체로 투입되어 분위기를 전환해 보려고 했다. 호흡이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낀다. 또 강인이가 발전하는 것을 느낀다.
함께 뛰는 게 즐겁다. 그리고 은퇴 고민에 대해서 벗어났냐라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다. 대표팀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다. 매번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나만 생각한다면 은퇴를 할 것 같았고 심경은 코앞이었다. 은퇴한 선수에게 질문도 하고 조언도 구했었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놀라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박지성, 기성용, 차두리 등 대표팀에서 장기간 활동하다가 은퇴를 선언한 선배들과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들을 들었다고 해요. 나이가 어린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랑받는 선수는 드물다고 여겼다고 해요. 또 그런 사람, 동료 앞에서 내가 정말 은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했고 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주변 사람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팬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약한 생각 안 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생각이 코앞에까지 있었지만 김민재 선수의 말처럼 머리 받고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했었던 얘기죠. 알다시피 머리 받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사실 이번 득점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표팀의 옷을 입고 득점을 기록하는 건 언제나 특별한 일이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항상 나누는 것 같다. 제가 골은 넣었지만 모든 선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득점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팀원으로서도 득점을 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를 3점을 못 챙겨가는 게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축구를 하면서 먼저 생각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팀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또 팀이 잘 되면 자신도 자연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했기에 개인적인 욕심보다 팀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똘똘 뭉쳤냐라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똘똘 뭉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결국 태국 원정을 떠나게 되면서 저 경기에서도 이런 졸전을 펼치게 된다면 사실 월드컵에 올라가도 많이 위태롭지 않을까. 이 대표팀 내부에 대하여 임현 선수는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었는데요. 황인범 선수 역시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 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여전히 대표팀을 향한 비판 여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데 황인범 선수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대표팀 내의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까지 했죠. 또 다른 선수, 주민규 선수 역시 전반전의 기회가 아쉽고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뛴 대표팀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무려 40%가 넘는 반대를 무릅쓰고 차출이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활약은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백승호 선수는 잔디 상태가 너무 아쉬웠다라는 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여러 부분에서 아쉽긴 했지만 잔디 상태가 좀 아쉬웠어도 날씨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꼭 잔디 탓만은 하고 싶지 않다. 더 집중해서 플레이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강인 하극상 논란에 사실 외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열심히 집중해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글쎄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역시 내부적으로 이강인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 이후로 카드 게이트까지 터지게 되면서 이것이 경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데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수들은 100% 팀이 되었다. 잘 극복해서 원정 경기에 나설 것이다. 자, 이강인 선수는 어땠을까요? 흥민이 형과 어깨 동무를 한 이강인. 그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인터뷰 없이 퇴근.
뭔 소릴까요? 사실 가장 경기 전에도 사과했듯이 경기 이후에도 국민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해야 되는 선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후반전에 늦게 투입된 것이 불만이었는지 활약을 하지 못해서 속상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인터뷰도 없이 퇴근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42분 주장 손흥민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16분 실점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쳤고 경기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한국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에 큰 관심이 모였는데 경기 이전에는 이렇게 죄송하다 훈련전 때 인사를 했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사실 인터뷰를 했거든요.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물병 3인, 탁구팸 3인 중에 한 명인 정우영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그라운드를 누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또 이런 옹호 기사도 있어요. 고개 숙인 이강인 뒤로 웃으며 몸을 푼 선수들 배려조차 없었다. 축구협회가 한심하다. 사실 소집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도 이강인 선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었다라는 게 많은 망신살이 뻗쳤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축구협회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의 장까지 마련한 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팬분들은 싸늘함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이죠. 축구협회가 이것을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누군가는 웃으면서 훈련 뛰고 있고 누군가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이강인 선수로 하여금 굉장히 망신을 준 게 아니냐?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망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처사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인터뷰도 없이 퇴근했다라는 건 별로 좋은 태도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복귀를 해도 문제인 것이 손흥민 선수는 또 한 건을 해냈네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이 되기도 했고 별다른 활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기사 언론사에서는 화해와 격려가 오갔다. 역시 캡틴 손흥민 이강인과 눈 마주치자 웃으면서 장난쳤다. 이강인 선수와 눈이 마주치자 손흥민 선수가 막 확 웃는 모습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협회장인 정몽규 회장은 퇴출하라. 그리고 사과한 이강인에게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라는 이 붉은 악마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축구의 위기는 협회 때문이다. 협회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떡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강인 선수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불만과 또 징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붉은 악마 팀원들마저도 이강인 선수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터졌네요. 이 손흥민, 이강인 이겼지만 마음이 불편해. 이게 이긴 겁니까? 명확하게 무승부였죠. 사실 졸전이었다라는 축구 팬들의 불만이요. 정말 댓글이 범람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더 아마 아쉽기도 하고 더 속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후반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패스하고 달렸던 이강인 선수지만 결국 졸전을 면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국가대표의 이런 모습들이 예전이었다면 많은 응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강인 선수가 받아들여진 현재의 사태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불만 댓글을 쏟아냈고 이강인 선수가 그라운드장에 등장했을 때 현장에 있는 축구 팬들은 환호했지만 사실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많은 중장년층 분들은 분개함을 느끼며 오히려 채널을 돌려버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상태입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은 어떠실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와 이강인 선수, 황선홍 감독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멘트가 좀 상당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강인과는 화해했습니다.
아마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과했으니 됐다. 사과해도 안 된다. 의견이 참 나뉘고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과는 화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강인 사건 후 입년 손흥민, 강인이가 용기를 낸 건 대단하다. 더 멋진 선수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일단 이 국가대표 소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밝혀요. 아시안컵 이후 처음이다. 소집하게 되어 영광이다. 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기쁘다. 어제 다 합류하여 분위기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똘똘 뭉쳐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 라고 각오를 전했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인이와는 영국에서 따로 만났다.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강인이가 모든 선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래서 잘 받아들였다. 강인이가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 자세를 보여줬다. 선수들도 잘 받아줬다. 저희가 더 똘똘 뭉친 계기가 되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강인이가 영국에서 먼저 사과 제스처를 보여줬다. 그런 용기를 내서 한 팀으로서 매우 뿌듯하다.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 많은 걸 배운다. 강인이도 어리기 때문에 실수로서 더 단단해지고 대표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멋진 선수이자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쉽게 말해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실수 부분을 엄청나게 좀 이해해주고 오히려 무마시켜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는 걸 아마 한눈에 좀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아시안컵을 앞둔 소감을 물어보자 소집이 영광이다. 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다 합류해서 분위기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뒤숭숭한 상황에서 현재 심경은 소집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있다. 많은 심경과 생각들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할 건 이 팀을 어떻게든 똘똘 뭉치게 해야만 한다. 뭉치기만 한다면 결과는 큰 문제 없을 거다. 개인 능력을 잘 뽑아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손가락 부상에 대한 질문에도 더 이상 손가락 기사는 안 써주셨으면 한다. 소속팀에서 감독님 말씀처럼 손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다고 하더라. 아마 축구 선수라 그런 것 같아요. 발로 하니까.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신경 써주는 것은 감사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해지고 힘들다. 축구는 팀 스포츠라 안 좋은 기사가 나가서 불편하다. 아픔은 모든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손가락 부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라 옆에 황선홍 감독도 함께 나와서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도 캡틴이 너무 이야기를 좀 잘 해줘가지고 사실 좀 할 말이 별로 없다. 너무 좋은 얘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이강인 선수의 어떤 입장 차이를 좀 오히려 많이 커버해줬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가 요 기자회견 때 요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사실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요 앞선 기자회견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 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훈련 직전에 현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또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실 요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와 황선홍 감독이 방패막이 마냥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순서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과문은 이강인 선수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국할 때부터 또 이 사과문 발표까지 뭔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게 뭐 황선홍 감독의 생각인지 이강인 선수의 생각인지 협회 측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 뭐가 됐던지 간에 흐름은 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 뭐라고 사과문 발표를 했을까요? 자, 바로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에 오기 전에 이강인 선수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인사를 한번 한 뒤에 요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이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이강인 선수의 이런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할 뻔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아니라 만약 다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강인 선수 차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어찌 보면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 말씀드렸던 47%대의 찬성, 40%대의 반대를 외쳤던 이 1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의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갈라지게 됐어요. 일단 사과문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이 배우는 기간,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 나름의 해명하고 싶은 부분, 뭐 억울한 부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가타부타 얘기를 하면 저는 좋을 게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강인 선수가 뭐 그런 변명에 가까운 해명보다는 완전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젊은 층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냐. 이런 이야기도 좀 쏟아지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큰 기대 안 했다. 그냥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인성이 변하겠냐. 이게 사과하는 거냐. 이러한 말도 있고요. 사실 이 사과문 내용이 정말 짧았습니다. 한 1분 됐을까요? 1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 사과문 자체에 뭐 어떤 내용을 더 담아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사실 대국민 분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거에 대한 당사자 치고는 뭔가 좀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국할 때의 모습부터 해서 사실 안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분개함이 많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습니다.